안녕하세요. 코인 100%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소송이 올해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올해 XRP와 SEC와의 많은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 칼링하우스는 소송이 시작된 지 거의 2년 반이 지났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끝내려고 노력을 했다. 소송은 연방 법원 앞에서 완전히 브리핑되었으며 우리는 2023년에 확실히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칼링하우스는 이 소송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려 깊고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리플 소송은 SEC와 리플의 둘만의 싸움이 아니죠. 예전에는 리플을 싫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진 듯해요. 요즘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시총을 가지고도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사라지셨습니다. 시총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죠. 예전과는 다르게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많은 지식들이 쌓인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많이 달라지셨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대중들은 SEC와 리플 소송이 둘만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SEC는 암호화폐 전체 산업을 공격하고 있고 XRP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리플을 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으신 분일 겁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리플을 씹는다면 SEC 소송 자체의 근본을 모르시는 분이겠죠. 리플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코인들이 SEC에게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곤 말이죠. 그렇다고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고 해서 전체 암호화폐가 모조리 상승하지는 않을 겁니다. 갈링하우스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전체 산업에 굉장히 준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SEC가 건강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암호화폐 규정에 접근하고 있다. 내가 블록체인 기술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있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인터넷을 금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 도박, 사기 등등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왔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죠. 스마트폰이 인체 혈압다, 폭발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정작 본인들이 그 스마트폰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도 이와 똑같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변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본사를 둔 것에 대한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순수 메이드 인 USA XRP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가장 큰 철학, 그들은 돈이 되는 사람들은 꼭 그 본사를 미국에 두려고 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모든 규제 프레임워크는 소비자를 위한 명확한 보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사례는 미국에서 암호화폐가 규제되는 방식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그 결과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추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보급됐던 그때 그리고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때와 같이 영국의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시끄럽고 위험하다. 규제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속도 제한에 깃발을 앞에다 미리 들고 있어라 등등.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뭔가 생뚱맞은 것이 나오면 엄청난 규제로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이고 선택은 항상 본인들의 몫이죠. 아직까지는 왜 암호화폐가 좋은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난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분은 암호화폐를 아예 이해 자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 듯 싶습니다. 비트코인을 누가 제한하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암호화폐 그 시스템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질 수 있는 원인은 인터넷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비트코인 작동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개념의 암호화폐죠. 누구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간섭 받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의미가 없죠. 이런 기사들은 어떻든 가격을 떨궈서 저점 매수를 하려는 그들의 계획일 듯 합니다. 비트코인을 특정 국가나 특정 기관에서 규제를 하고 없애겠다고 한들 과연 가격이 떨어질까요?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철학, 현대 전통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탄생을 했죠. 이 취지를 그대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금융 시스템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능함, 탐욕과 욕망, 자본주의의 끝,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두고 기업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의 말을 따를 건지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대로 판단을 할 건지는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억압을 한다,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의 정책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9년 처음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부터 긴 시간이 흐를 동안 정책 위반자들의 규제와 간섭 없이도 특정 국가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지금 2023년이 되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나 정책 위반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규제한다 한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들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상황은 무조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은 비트코인은 철학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왔듯 항상 그래왔듯 인터넷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트코인의 블록은 계속해서 생성이 될 것이고 개인이든 기업이든 현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예측하는 사람이든 비트코인의 경제, 암호화폐의 경제, 그 안에 있는 블록체인의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규제와는 상관없이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초반에 호평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암호화폐는 결국에는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 경제에 찌들어 있는 미국 경제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달러 외에 다른 통화가 필요하다. 그 통화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의 도구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이 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인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이 이길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길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그 시스템에 저항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통화의 도구입니다. 거래의 도구이자 지불의 수단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되는 시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알림사항 전달드립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1번 남겨주시면 저희 코인100%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호재 관련 유망코인 시그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내용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그널을 문자로 같이 넣어드렸었는데 구독자분 100% 수익을 보시고 3천만 원을 버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재에 있는 코인 아낌없이 공유드리고 있고, 그리고 30만원 상당의 코인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대응 방법, 디테일한 투자 시그널 궁금하신 분들, 코인 시장에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분, 관심 코인, 유망 코인까지 상세하게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같이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비자 마스터가 암호화폐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일 것이다. 누군가가 접점 매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절대 믿지 말아라. 조만간 이들의 말들은 싸그리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번복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자 경영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크립토에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비자의 암호화 부서 책임자는 미국 결제 거인이 디지털 통화 노력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부인한다. 비자 암호화폐 책임자인 쿠이 셔필드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암호화폐 부분의 최근 불확실성이 이번 주 초에 보고된 것처럼 회사가 디지털 통화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편리한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국직하기 위한 제품 로드맵의 진행뿐만 아니라 피아트 온오프 램프를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 암호화폐 생태계의 도전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법정 화폐 지원, 디지털 통화가 결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의 견해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건설할 때입니다. 암호화폐와 결제의 교차점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부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퍼드 기사를 퍼뜨림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떨궈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해 작전을 한 것이다. 예상보다는 빠르게 번복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일찍 번복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구독자분들은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고 표면적인 내용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고민하지도 마시고 신념을 굳게 다져주세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좋고 괜찮은 투자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 바뀌는 시세에 고민도 하지 마시고 무리한 금액으로 투자도 하지 마시고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코인 100% 정보방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